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항산화제의 끝판왕, 제가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로 꼽는 알파리포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항산화제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알약으로 복용하는 글루타치온은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파리포산을 저는 가장 좋은 항산화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는 비타민 C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를 제외한 항산화 중에서는 알파 리포산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는 알파 리포산이 조금 더 특색이 있고 어떤 특별한 장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알파 리포산은 약사분들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보통 치오탁시드라는 그런 알약으로 처방을 많이 받거든요. 초록색 길쭉한 약을 많이 쓰죠. 치오탁시드, 그리고 예전에 신데렐라 미백 주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치옥트산이라는 주사 성분인데, 그래서 알파 리포산은 치오타시드, 치옥트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리포산, 알파 리포산, 알 리포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방산의 일종이고요. 황이 결합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이죠. 그래서 구조식을 보면은 이렇게 황이 달려 있거든요. 아스틸시스테인이나 메치온이 이런 황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이런 성분들의 특징은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 황에 있는 이 부분에 수소를 가져와서 이제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R형 리포익산이라고 하고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게 S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알파 리포산은 R형만, R타입만 존재를 하고요. S타입은 일반적으로 합성하는 과정에서 R형과 S형이 혼재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거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게 약품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타입이 보통 효과가 있고 특정 타입이 아닌 거는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는 이 R형이 S타입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고 3, 40% 이상 생체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R형으로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1951년도에 생화학자 리드라는 미국 생화학자가 간에서 추출을 해내서 발견했다고 하고요. 인체에서는 소량 생산이 되고, 그리고 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외부에서 먹는 것보다 합성을 체내에서 하는 게 더 많다고 하네요. 이 두 개의 황 그룹이 있어서 산화환원 반응에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고, 산화환원 반응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C보다 실험관 내 실험 기준으로 400배 이상의 산화환원력이, 그러니까 환원력, 그러니까 항산화력이 좋다고 합니다. 간이나 어떤 브로콜리, 시금치, 그다음에 효모 추출물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음식으로 섭취하기도 하고 몸에서 합성하기도 하는 항산화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리포익산의 이제 특징과 어떤 몸에서 역할들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알파 리포산이 왜 가장 좋은 항산화제인가를 꼽냐면, 이 녀석은 되게 특별한 장점이 있죠. 그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수용성과 지용성을 같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코페롤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면서 항산화 능력도 좋죠.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수용성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고 빨리 배설이 됩니다. 그런데 알파리포산은 이 수용성과 지용성을 아우를 수 있는, 갈 수 있는 조직들을 다 통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쪽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구체적으로 알파리포산은 다른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비타민 E랑 C, 그 다음에 코큐텐, 그 다음에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핵심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다른 항산화제들이 수소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환원이 되고 주고 산화가 되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서 전자들을 제거를 하고 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항산화제가 산화가 돼 있으면 걔를 환원시켜주고, 환원이 된 게 다시 쓰이고 나서 산화가 되면 또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알파 리포산이거든요. 알파 리포산은 그래서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특수한 녀석이죠.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알파 리포산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항산화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인 부분,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부분과 일치하네요.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중복되게 만들었군요. 알파리포산의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리포산은 여기 보시면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토코페롤이고요. 이게 코큐텐과 비타민C, 그 다음에 이게 GSH가 글루타치온이고, 이게 알파리포산이거든요. 이 알파리포산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이 산화적 손상, 이 전자가 이 토코페롤과 만나면서 수소가 붙으면서 환원이 되고요. 이 수소를 주면서 얘는 산화가 된 상태가 됩니다. 전자를 받았으니까. 산화가 돼 있는데 이 산화가 돼 있는 이 토코페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려면 환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H가 수소가 붙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토코페롤은 이 산화인 상태가 되면 그리고 독성을 띠겠죠. 전자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런 글루타치온과 비타민C와 코큐텐이 돌면서 수소 원자를 주고받으면서 글루타치온은 다시 산화가 되고 비타민C도 산화가 되고 코큐텐도 산화가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보시면은 이 코큐텐이 산화가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비타민C가 산화가 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글루타치온이 산화가 되어 있는 형태를 다시 환원을 시켜주는 수소 전자를 주는 경우가 이 디하이드로 리포익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디하이드로 리포익 애시드는 뭐냐면 아까 리포익산이 있죠. H 수소 원자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환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원형인 상태인데 이 환원형인 상태에서 수소 원자를 줘가지고 다시 나머지 코큐텐과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을 환원시켜 줍니다. 다시 쓸 수 있게 재생시켜 주는 거죠. 이 일련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관이 돼 있고 핵심 항산화제 토코페롤과 비타민C, 코큐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재생시켜 주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 리포익 애시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토코페롤이 이런 순을 거쳐가지고 재생되는 이 순서, 이 연관 관계를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 5가지가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항산화제들을 서로 환원시켜준다, 재생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항산화 네트워크에서 그 알파 리포익산이 핵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항산화 네트워크의 필수이기 때문에 비타민 C나 다른 글루타치온은 경구 복용하는 게 효과 없다는 게 정설이지만 저는 효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리포산인과 같이 드시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시너지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중성, 수용성과 지용성을 넘나들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조직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할 수가 없고요. 이 성분은 직구를 하셔야 됩니다. 직구는 최근에 풀렸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는데 직구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복용법은 치오탁시드라는 그 전문의약품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600ml 하루에 그 정도 쓰거든요. 반감기가 보통 2시간 이내 복용하고 혈중 최고 농도는 보통 30분 이내. 그러니까 바로 먹으면은 빠르게 상승하고 빠르게 배설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어떤 미네랄, 금속 원소와 이렇게 킬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용할 때는 공복 시 복용을 하셔야 돼요. 식후에 복용을 하면 흡수율이 30% 이상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공복 1시간 전쯤 복용하시면 이상적이고요. 복용하는 용량은 일반적인 건강 유지 용법으로는 100에서 200ml, 어떤 적극적 복용량은 600ml 전후, 그리고 치료 목적,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어떤 치료 목적으로는 600에서 1800ml까지 복용을 합니다. 효능 적용증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부작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 같은 경우, 우리가 주사로도 맞거든요. 주사 같은 경우는 치옥드산의 수요가 증대되는 경우 보충해주는 목적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육체노동이나 스트레스, 소모성 질환이 있는 분들, 그때 치옥드산, 항산화제가 많이 고갈되겠죠. 그걸 채워주는 목적으로 주사제를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르아이 증후군 같은 거, 면역계 질환, 그리고 어떤 항생제 중독 치료, 그 다음에 난청 치료 이런 데 허가를 받았고요. 이건 주사제입니다. 알약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개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관과 신경이 손상이 되죠. 그래서 보통 손끝이나 발끝 같은 말단 부위부터 감각의 이상이나 통증, 저림 같은 어떤 그런 신경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개선시켜 주는데 치옥트산이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일단은
얘가 이제 티아민이라는 B1 결핍을 유발을 해요. 뒤에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 비타민 B1을 결핍시키기 때문에 뭐 만성 피로가 있거나 뭐 간 질환이 있거나 뭐 알코올 많이 드시는 분들은 B1의 결핍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치옥트산과 비타민 B9는 궁합이 좋은 조합이에요. 포도당, 그러니까 당을 소모율을 높여준다고 해요. 당 이용률이 높아져가지고 혈당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뭐 인슐린을 맞거나 당뇨약을 최근에 바꾸거나 용량을 높였을 때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더 낮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미각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뭐 신경이 작동되는 거니까 미각에 이런 신경 쪽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갑상선 쪽에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심계항진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주고 에너지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알파리포산이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두근거리고 두통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소아나 청소년은 데이터가 없다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에게 쓰지 마시고 인부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간단한 뭐 알러지 과민 반응은 당연히 있죠. 이런 항산화제는 알러지 과민 반응이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위장장애도 빈번한 편이다. 뭐 산이니까요. 그럴 수 있죠. 알파 리포산의 체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크게 두 가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제를 재생시켜주는 이런 항산화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알파 리포이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CA 사이클이라고 해서 글루코스 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 ATP를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줄 때 리포이산과 비타민 B군이 필요하고요. 지방 대사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미노산 대사에도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 대사에 리포이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을 태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주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런 사이클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포이산과 비타민 B군을 같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알파리포산의 체내에서 어떤 효능을 보여주나 이걸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 부스팅,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당을 분해하고 지방과 아미노산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그런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 항산화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산화 역할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물론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로 이제 다른 항산화제, 핵심 항산화제가 소모된 걸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구리나 철이 산화형으로 돼 있는 그런 금속의 산화적인 손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금속에도 특화적이라고 해요. 금속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금속으로 인한 산화적 손상을 예방해 줄 수 있다.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신 분들, 그래서 중금속 배설에 필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3번 항염작용. 항산화제는 보통 다 항염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항산화제처럼 NF-kappa-B라는 그 만성 염증을 눌러주기도 하고요. 글루타치온 이용률을 알파리포산이 늘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콕스라는 염증 유발 효소도 억제할 수 있는 항염 염증에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루타치온 합성을 또 촉진시킨다고 하네요. 항산화제 재생해주는 역할도 있다고 했죠. 글루타치온을 산화형에서 환원형으로 다시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글루타치온을 직접 합성시켜주는 역할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마 GCL이라고 해서 감마 글루타밀 시스테인 리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효소가 글루탐산과 시스테인을 합성시켜주는 거고 율속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율속 단계 역할을 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이 효소가 합성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합성이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알파리포산은 글루타치온의 재생도 촉진하지만 합성 자체를 촉진하기 때문에 해독과 그리고 항산화 능력 극대화, 피부 미용, 간에도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뇌나 혈관, 눈 다 좋을 겁니다. 자, 금속을 킬레이션 시켜주는 기능도 있어요. 아까 그 체내에 떠다니는 중금속들,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그 중금속들을 붙어가지고 배설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 이용률을 높인다고 했죠. 지방간이 근육세포에서 당을 흡수를 촉진시켜주고요. 그리고 효능이 증가되면서 당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쪽에 이제 작동되는 게 이제 NO라고 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혈관 이완시켜주는 이 물질을 분비를 촉진시켜가지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면서 혈관에 대한 혈압도 낮춰주고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혈액순환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산화제로서의 역할, 염증도를 낮추면서 결과적으로 혈관에 대한 염증도 낮추겠죠. 동맥경화 같은 것도 예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혈관에도 이로운 역할을 한다. 나이트로 옥사이드 NO를 유리시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들 때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9번 식욕 조절.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걸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이유는 일단은 여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이유도 있을 거고 당 이용률을 높이기도 하죠. 그리고 에너지도 소모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미용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부스팅 시켜주면서 피부도 챙길 수 있고 살도 빼는 아주 좋은 그런 성분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4년간 그 쥐를 대상으로 그 알파리포산을 주입을 하니까 그 뇌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그 APMK라는 그 효소의 활성도를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욕을 저하시켜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체중도 감량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임상실험도 했더라고요. 사람 상대로 40명 정도를 놓고 실험했을 때 체중 감량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100% 믿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인 염증도를 낮추죠. NF 카파 B를 낮추면 항암작용이 있을 수 있죠. 항산화제 특징이 항암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알파 리포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요. 2013년도 미국 암협회에서는 리포산이 암 발병을 낮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졌네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고요. 알파 리포산이 왜 항산화제로서의 끝판왕인지 가장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드렸고요. 알파 리포산은 두 가지 특성, 수용성과 지용성을 넘나들면서 다른 항산화제를 재생시키는 항산화 네트워크의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알파 리포산은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막 드시기보다는 뭐 과민 반응과 그 위장 장애가 있다는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복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 이건 직접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려면 직구를 하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유통이 안 되는 성분이에요. 의약품이고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알파리포산은 항산화제 역할과 에너지 부스팅 그리고 항염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 혈관에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알파리포산의 직접적인 적용증 어디에 좋은가는 이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심장, 간, 그리고 뭐 치매 예방, 그리고 혈관 개선, 뭐 만성질환 예방 이런 게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알파리포산의 가장 좋은 적용증은 만성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알파리포산을 한번 복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 좋다라고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케이스를 좀 지켜봤을 때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리포산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그 상반신만 나오게 영상 찍다가 이렇게 필기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이 필기는 좀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과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필기를 좀 활용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형식의 어떤 간단한 내용들은 제 손과 상반신이 노출되는 영상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